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. 지금 청와대 청원이 지금 100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중 정권은 아주 안면을 몰수하고 중국에다가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의 그 기생하는 기생충들의 발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 가운데 백미가 저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사람 진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이야기해주기도 언급해주기도 화가 납니다. 자, 그러면은요, 이 박능우란 사람이요, 제가 볼 때는 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요,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즉, 왜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하냐? 중국인 입국 금지야말로 지금 가장 최대의 말하자면 우한폐렴 방지 대책, 최고의 효과 대책 아니었냐? 이러니까 중국인이 옮긴 것이 아니라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들이 다 전파시켰다. 이런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했습니다. 자, 지난번에 했을 때도요, 이 박능우라는 사람이요, 우리 언론은 물론이고 정말 민심에 아주 대단한, 진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반응, 거부 반응, 이걸 일으켰는데요. 이 사람이 어저께 국회에서도 질문을 하니까, 이거는 중국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중국을 다녀온 한국 사람들이 다 전파했다.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뻔뻔스럽게 답변을 하더라고요. 이 사람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? 문재인하고 뭐 장관들 대책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문재인의 심기를 읽은 거겠죠. 응? 아직도 이 문통의 그 달통의 가슴속에는 중국에 대한 사모, 중국에 대한 모아 사상, 중국에 대한 신사대주의가 있다. 그러니까 난 중국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면 안 돼. 저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그 넓고 또 멀리를 바라다보는 그 생각, 그 사고, 이거에 내가 폐를 끼쳐서는 안 되지.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말하자면은 중국인들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우한폐렴의 전파자다. 자, 우한폐렴의 전파자가 한국인이다. 이 문장 자체가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까? 저는 이런 걸 보니까요, 이태원 살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. 자, 정말 저는 그 한 어머니로서 제일 가슴이 아팠는데, 이태원에 정말 이 조그만 화장실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던 피터슨이란 사람,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친구,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이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거기서 볼일을 보던 우리의 어린 대학생을 찔렀어요. 근데 검찰에서 이거를 잘못 기소를, 개별 기소를 해가지고 그 대학생은 정말 잔인하게 당해서 숨졌는데 아무도 찌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. 이 두 사람은 다 미국으로 도망가고 막 이러면서 정말 그 어머니와 우리 대한민국의 가슴에 한을 남겼습니다. 죽은 사람은 없는데 찔른 사람이 있다. 우한폐렴이 중국에서 온 게 아니면은 그럼 한국인이 우한폐렴의 전파자다. 우한폐렴을 퍼뜨렸다. 그럼 왜 코리안 코로나라고 아예 바꾸지 그럽니까? 코리안 코로나라고. 응? 정말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정권입니다. 아유, 네. 삶은 소다가리님께서 7, 80대님들이 그 로그인이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설득을 하셔가지고 지금 문재인 한번 겁은 한번 화끈하게 줘야 됩니다. 네. 겁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. 자, 아까 이제 서울대 의대 좌파 의료인의 대부분 김용익 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주시해야 됩니다. 이 사람이 말하자면 좌파의 이 이진석이라는 사람도 그렇죠. 상황실장이라는 사람이 아마 문재인에게 지금 잦아들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기운이, 이 우한폐렴 기운이 떨어졌습니다. 이래갖고 문재인은 희망적 사고를 한 거죠. 자기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.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말하자면 구렁텅이에 빠뜨린 겁니다. 박성호님께서 문재인과 그 일당은 바이러스 테러범이다. 근데 지금 문바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? 신천지를 일단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신천지 그 사람들은 막 지금도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우한폐렴의 슈퍼 전파자, 테러리스트들이다.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그렇게 해도 뭐 잘 안 먹히는 것 같더니 세 번째는 뭐냐? 우한폐렴은 이거는
튼튼한 사람이면 그냥 감기처럼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거다. 감기처럼 생각해라.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대개문들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문천지 신도들인 대개문들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가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겁니까? 문재인은 잘못한 게 없다. 문재인은 지금 밤낮으로 이렇게 열심히 나라 일을 보살피는 대통령이 없다.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면 너무 든든하고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이어서 너무 다행이다. 만약에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냐. 그리고 문재인처럼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. 여러분 다음 같은 데 들어가면요. 그런 칭송글이 쫙 올라옵니다. 제가 보기엔 지금도 이제 제2, 제3, 제1000의 드루킹을 얘네들이 돌리고 있는 거죠. 근데 제일 위험한 거는 건강한 사람이면은 감기처럼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게 우한폐렴이다. 이런 것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. 정말 문재인 우상교 이거야말로 사이비 이단인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정말 우한폐렴의 슈퍼 전파자고 테러리스트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. 비비안 리님 말씀이 많습니다.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요, 어떻게 되고 있냐. 한국인이 사는 아파트에다가 딱 이런 거를 방을 딱딱 붙인다는 겁니다. 말하자면 여기는 한국인 사는 데다. 이러면서 완전히 한국인들은 무슨 벌레, 기생충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요, 오히려 지금 핑퐁 이 방역을 해야 된다 해갖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언제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. 거기다가 러시아는요, 한국행 비행기를 오늘부터 완전히 금지합니다. 스탑하는 겁니다. 그렇게 러시아에 대해서도 칭송을 문재인이 해대더니 이 꼬라지를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중국에서 여기는 한국 사람 집 이러면서 그냥 뭐 격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딱딱 그 방을 붙이는데 그 문장을 제가 이렇게 그 중국말은 잘 못하더라도 중국 글씨는 제가 한 2년 동안 중국어로 배워갖고 쫙 있는데 그 무례함이라는 게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. 문장의 무례함이라는 게. 중국인들은 문장에 통달한 민족입니다. 그래서 시진핑의 연설문 같은 걸 보면은 아, 이렇게 정말 아는 게 많고 유려하다.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. 근데 중국 공안이 우리가 사는 한국인들이 사는 집에다가 딱 그걸 보면은 여기는 위험한 한국 사람, 이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정말 기생충 같은 사람, 이런 느낌이 막 나는 그런 무례하고도 불쾌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하대를 하는 이거는 변방에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한폐렴 퍼뜨리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된 문장입니다. 저는 모욕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정말 치욕을 느끼고 이렇게까지 한국을 능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강경화는 뭐 있어봤자 소용도 없고 문재인은 아직도 시진핑한테 얼마 전에 전화 걸어서 꼭 와주실 거죠. 이런 거 묻고요. 근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는 지금 손에 넣기도 어려운 KF94 마스크를 중국에 보낸 게 300만 장입니다. 300만 장. 거기다가 중국 유학생들한테 50억 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. 각 지자체별로 중국에다가 뭐 도움는다고 하면서 보낸 거 하면은 거의 500억 정도의 예산을 중국에다가 퍼붓었다고 합니다.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, 여러분? 이게 중국이 우리한테 무슨 형제의 나라, 어려움 어쩌고 저쩌고 친구 이렇게 하면서 할 일입니까? 정말 이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인이다. 무한폐렴에. 이 말 하나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자, 이 최명건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이 현실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 정말 가슴 깊이 명심해라. 좌빨듯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. 진짜 삶은 소대가리님께서도 분노의 이모티콘 올려주셨고요. 네, 자 김도진이님께서 그 개 XX가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는데 입국 금지를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가? 입국 금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. 지금 한국 감염학회라든가 또는 의사들 그리고 한국의사협회에서도 다 하는 말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중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해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.
자, 셀라비님께서 그게 중국이고 북한인데 아직도 벌벌 기고 있으니 탄핵하고 사형 내려야 된다. 저는 그 말씀 절대로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자, 이제 여러분 좌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단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새는 양쪽 날개로 나르니까 좌파, 우파 그렇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좌파 날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꼬라지가 됐습니다. 튼튼한 정말 바른 날개 2개, 우파들의 바른 날개, 오른쪽 바른 쪽 이 날개 단단하게 쌍으로 날면은 대한민국 잘 됩니다, 여러분. 이 나라에서 좌파들을 처단하는 거, 좌파들의 뿌리를 뽑는 거, 그것이 다음 우리 지금 통합당에서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의 저는 절대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절대 필요 충분 조건. 그래서 강인하고 좌파들하고 정말 피에 손을 묻히고, 그래서 뭐 명박산성 같은 거 쌓지 않고 딱 나가가지고 그래 나 죽여라, 나 죽여, 그렇게 되면 너희 좌파들은 삼족을 멸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시위대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, 정교조와 민노총과 대적을 해서 그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단과 결기와 애국심과 철학이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. 그런 점에서 여러분 MB도 아니었습니다. MB는 보수의 철학이 없었어요. 박근혜도 아니었습니다. 그 뭐 제가 더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. 무능했고요. 그 다음에 국가가 뭔지를 몰랐고,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국민의 말하자면 하녀인지를 몰랐고 국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My people이라고요. 자, 이제 우리 우파가 어떤 대통령을 내세우는가가 우리 아이들의 바로 미래입니다, 여러분.